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캔디님의 채널에 올라온 글을 베이스로 해서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자주 멈추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22년 6월 24일이었고요. 오늘까지 약 696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696일이라는 시간 동안 마이그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었던 날을 한번 카운팅을 해보면요. 약 347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2일에 하루꼴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우리 생각처럼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루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날은 마이그레이션이 멈추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이 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코어팀 상위에 있는 지갑 중 GBQQ라는 지갑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채굴 물량 650억 개를 담당하는 코어팀의 지갑인데요. 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GABT라는 하위 코어팀의 지갑으로 지속적으로 파이코인을 또 넘겨주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패턴을 보면요. 이 코어팀의 지갑, GBQQ 지갑에서 GABT 지갑으로 주기적으로 5천만 개, 1억 개 정도의 파이코인을 보내어주고, 이 GABT 지갑에서는 우리의 파이 지갑을 활성화시켜주고 그 활성화된 지갑으로 우리 파이코인, 채굴한 파이코인을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좀 빠르게 지속을 하려면요, 이 GBQQ 지갑에서 GBT 지갑으로 한 번에 엄청난 양의 파이코인을 계속 보내면 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5천만 개씩, 1억 개씩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실제 카운팅을 해보면요,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36억 개의 파이코인이 전송이 되었는데요. 무려 75분에 걸쳐서 조금씩 나뉘어져서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의 모더가 이 마이그레이션이 간헐적으로 멈추고 이 지연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유는 지난 비공개 AMA에서도 이 코어팀에 의해서 밝혀졌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확인한 지갑이 다른 파이오니어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즉 중복된 지갑 주소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그걸 한 번씩 다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재 확인 및 KYC 상태 재평가를 포함한 추가 확인이 수행이 됩니다. 규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인 계정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씩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체 가능 잔액이 블록체인에서 요구하는 최소 잔액 1파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을 취소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BT 지갑에서 GBQQ 지갑으로 파이코인을 전송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소수의 코인을 전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파이코어 팀이 자체적으로 이미 여러 번 공지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파이 앱에서 파이코인의 공지를 확인을 해보면요, 파이 네트워크는 모든 파이오니어들의 지갑 전송 과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중요한 작업은 파이오니어들이 채굴한 파일을 최고 수준의 안전 조치를 사용하여 메인넷 블록체인의 새로운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 중 하나는 보안 침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메인 커뮤니티 채굴 계정에서 이전되는 지갑으로 파일을 통제된 양만큼 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메시지를 보면 이 과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블록체인의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높은 보안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지만 가끔 기술적인 복잡성이 발생해서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만 저희 팀이 철저하게 과정을 강화하고 점검하면서 이 이전을 하는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접근 방식은 각 파이오니어의 이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정보들이 파이챗에서 공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공개 AMA를 통해서 관련 정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캔디님 채널 텔레그램에 있는 여기 대화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요. 일단 한 모더가 코어팀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 계속 멈추는 이유와 마이그레이션 지갑에 파이코인 수십억 개를 한 번에 채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적 개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고, 여기에 코어팀의 청디아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모든 파이오니어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갑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보장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에 이 큰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커뮤니티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즉 현재 마이그레이션 이 파이프라인은 항상 짧은 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제가 받은 보고에 따르면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의 처리 용량은 현재 부하나 이 마이그레이션 수요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사람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원한다면 24시간 이내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마이그레이션 지갑에 통제된 양은 업계 전반의 보안을 보장하는 좋은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거래하고 배포하는 하나의 지갑에 수십억 개의 암호화폐 등을 넣어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안을 보장하거나 실수를 방지하거나 모든 유형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메커니즘이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모든 메커니즘이 여전히 존재하는 동안에도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잔액을 제한된 양으로 줄여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킹이 되었던 마이그레이션의 실수가 되었던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 되었던 이것을 방지하는 이 궁극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 오류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핫 월렛에 있는 양까지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는 보안을 우선시한 조치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감소되는 경우가 좀 많았지만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소 현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이그레이션은 다른 시스템, 예를 들어 확인 및 검증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의 특성상 기술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거래는 한번 확정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확인과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더 많은 의존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또한 중단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올바른지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의존성 문제가 이 플래그를 발생시키는지, 왜 진행하면 안 되는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블록체인에 계속 푸시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작업 중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 중지를 통해 저희 팀은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구현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존성 시스템에 어떤 플래그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무결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존성과 이러한 종류의 보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서 중단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보안을 보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최고 수준의 보안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니콜라스도 의견을 좀 더 더하게 되는데요. 니콜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는 100%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 소프트웨어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앱을 사용하다가 UI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앱을 단순히 닫았다가 다시 재부팅을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해도 괜찮은 소프트웨어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하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면 작동이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오류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천만 번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반면에 모든 작업이 정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방금 한 사람을 마이그레이션 했는데 중간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류는 네트워크 인터넷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블록체인 노드에 무언가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 수는 없습니다. 트랜잭션이 완료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트랜잭션이 중단이 된 것일까요? 물론 이 경우에는 쉬운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놓았으니까요. 코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을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파이오니어는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파일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가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 마이그레이션을 시도하므로 파이오니어는 동일한 잔액을 두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자동화되지 않은 새로운 코너 케이스가 발생할 때마다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우 신중하게 분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 계속 진행을 하자라고 말을 하거나 앞으로 이런 코너 케이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자동화하는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와 이를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올바르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방금 예로 든 것이 바로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예이지만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에서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어팀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파이코어팀에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파이오니어들에게 이 파이코인을 분배해주는 과정,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이전 코어팀 멤버였던 저스틴 우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들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ke Cardano barely, they just finally got smarter contracts, and they've been out since like 2016 or earlier, 15, Yeah. 16. For So 8 it's years, like it's yeah, or something like that. Like it's like a 5+ years before they even got like smart contracts, and that's just like a really simple thing to get launched. And so like there's patience to kind of come about. Because if they, especially for the size of like Pi Network having 30 million plus people on board, it's the largest network. And so if you launch it fast and they don't perfect a lot of the things that are being developed, or they go about it wrong, then all that's going to be to waste. But also too, you can't revert back once you fully launched the chain publicly and on mainnet and then fully decentralized. right. So that again, this is just the way that the PyCore team is wanting to go about it. It is different than a typical blockchain, but what I 네, 이렇게 일단 폐쇄형 mainnet 동안 KYC와 마이그레이션 시스템을 분산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의 지속적인 오류가 수정이 되지 않은 채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저스틴 우는 언급을 했고요. 특히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가진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는 그냥 100% 물량 조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십니다. 물론 물량 조절이라는 개념은 현 마이그레이션 시스템에 분명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이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마이그레이션 중 오류가 잠시 나서 멈춘다거나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다운이 겪는 현상도 자주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기술적 문제를 겪고 체킹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이번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어쨌든 최근 코어팀의 공지를 보았듯이 이 마이그레이션의 속도와 시스템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일단 1000만 개의 마이그레이션 지갑 도달 꼭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